이번에는 사면법을 둘러싼 논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란 외환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후에 감옥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서 의결을 미루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국회 법사위가 사면법 개정안 처리를 갑자기 보류했습니다. 이게 갑자기 보류가 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인데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언제 여론을 신경 썼다고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여론을 신경 쓰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결국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게 그 충성이라는 게 과잉 충성을 하게 되면 야 오버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정치인들이 굉장히 그 허심탄회하게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려고 그랬는데 딱 옷을 딱 벗어요. 막 이를 딱 벗으면 옆에 비서가 이거를 그냥 편하게 들고 있으면 되는데 쫙 접어가지고 들고 있으면 굉장히 귀공자 같은 모습이 보여가지고 의전할 때 욕을 먹고 뭐 이러긴 또 있는데 과잉 충성을 하다가 어떠한 대통령실이 심기가 불편하다. 이건 사면권이라는 거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인데 왜 이런 것 가지고 입법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이냐. 기다려라. 아직 그 시기가 아니다. 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명청 갈등이 불거지지 않았을 때는 이 사면 제안에 대해서 막 그 이슈가 뜨거워졌는데 이 당이 어찌 보면 청와대를 업신여긴다라는 평가가 지금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보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톤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마저 그냥 통과시켜버리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당이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눈치를 좀 본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 결국 그 예전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사면을 해준 것도 김대중 당선자의 제안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사면을 하긴 했는데 제안은 김대중 당선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말에 레임덕이 오고 외롭고 지금도 외롭다고 하는 그분이 아이고 나의 정치적인 난계를 어떻게 타파하지? 나도 혹시 정말 임기 끝나고 나도 교도소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해줘야 되겠다. 한독수 총리를 사면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사면을 정치적 수로 쓰는 그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국회에서 이걸 막아버리면 애매해지니까. 왜냐면 이거를 보통은 그 이렇게 사면 올렸다가 추후 논의하려면 추후 논의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지방선거 끝나고 하겠다. 8월 달에 하겠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일단 논의를 안 한 겁니다. 앞으로 논의가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논의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막겠다고 하지만 또 민주당 쪽 인사들이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 사면 제한법 걱정해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내로남불 프레임에 또 걸릴까봐. 아니 그러니까 이미 내란 선동과 음모죄로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해산이 됐잖아요. 근데 그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사회민주당 진보당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고 의석수 좀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사회민주당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의석까지 배출해줬고요. 어쨌든 내란죄로 내란 음모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후신이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보류했다는 것은 언젠가 우리 진영에서도 같은 어떤 문제나 같은 법안의 위법 사항들이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처벌한다는 것은 본인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는 그 사회민주당이나 진보당 인사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아직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 직후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렇게 사면 제한에 대한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에 이 무기징역이나 이런 중형을 줘라 이런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좀 가이드라인 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나왔고 어차피 재판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죄도 있고 뭐 공소 기각도 있지만 유죄 안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지금 현실적인 법 집행에서는 동일한 효과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면권을 가지고 민주당에서 왈가왈부하는 거는 뭐 그 모르겠습니다. 그 법률적인 어떠한 형사 절차적인 규정에 봤을 때는 전혀 합당치 않은 카드를 지금 꺼낸 거고요. 뭐 국민 정서가 국민 여론이 반대한다라고 추미애 위원장이 얘기했다는 거는 그럼 국민 여론이 대통령 사면을 찬성한다는 겁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면 반대법을 갖고 오려고 했더니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힌다. 그러면 국민들은 사면을 찬성한다는 것이냐. 이러한 반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괜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가 자가당착에 지금 빠지는 그러한 형국에 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민주당이 뭐 상징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상징적으로 어떤 양형 기준에 상관없이 그렇게 형벌을 내리는 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형벌하고 처벌하는 건 북한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상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민주당이 지금까지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법안까지 발의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내란수계라는 사람을 무조건 국가가 나서가지고 권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무게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 앞뒤가 맞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뒤가 안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지금 사실 민주당 이 정권 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 추진 자체가 국민의힘을 향한 정치적 공세용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 공론화 장애, 계엄,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이런 이름을 계속 이러한 그 명칭을 계속 꺼내려고자 노력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계엄이니 내란이니 윤석열 전 대통령이니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윤어게인이니 이런 말을 꺼내는 사람들은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국민의힘 주류 세력들은 윤어게인 네 글자는 한 번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친한파 사람들이 절윤해라. 윤어게인으로 가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친한파와 민주당이 정치적인 그런 움직임을 합의는 안 했겠지만 비슷하게 가는 것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한 계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조차 지금 좀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사면을 꺼낸 거는 어떠한 정치적 공세 카드긴 한데 꺼냈다가 어떠한 모종의 이유로 다시 접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세력 내지는 계엄 가담 세력으로 그 프레임에 가두려는 정치적 공세의 전 일환으로 보이고요. 보수 유권자, 보수 진영 사이에서도 계엄에 반대하거나 사면 제안에 대해서 뭔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분열을 노리는 어떤 그런 책 같기도 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런 입주 폭거로 인해서 흩어져 있던 보수층이나 아니면은 중도 보수층들이 민주당 너무 심하다, 해도 너무한다 이러면서 다시 결집할 가능성 이런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맞춤형 입법들이 오히려 결집을 부를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설날 인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한 70%의 국민들이 고유가 고물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지방 상인들이 이제 환율이나 혹은 그러한 무역 통상까지 문제는 지적하지 않으시더라도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어하면서 국민의힘에게 얘기하는 거는 잘해라, 그냥 안타까움, 이 정도 표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사면 금지법은 가지고는 보수 결집이 되기 힘들다 보더라도 그 외에 다른 법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구하기 관련 법들, 그런 법들로 인하여서는 보수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설날 시장 설 인사, 명절 인사 돌아다녔을 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이 계엄과 1심 선고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이걸 가지고 더 이상 결집 내지는 다시 흩어지는 그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강대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한 사람을 위한 입법을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법 왜곡죄라든지 대법관 증언법이라든지 아니면 사심제라든지 그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번복하기 위한 법으로 우리는 해석하기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사실 입법 폭주 내지는 정권이 이렇게 뭔가 방관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걸로 결집할 것 같아요. 네, 결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법리상 문제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헌법 79조에서는요 사무형권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회가 이렇게 특정 범죄를 지목해서 사면을 원천 봉쇄하는 거 이거 자체가 좀 권력 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그런 법안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회가 너무나 입법 만능주의로 가고 있어요. 저는 대미투자 특위법, 대미투자법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한민국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밥 먹냐 왼손으로 밥 먹냐 이런 것까지 지금 법으로 정할 거 같이 국회가 입법 만능주의로 가고 있는 거를 비판을 아니할 수 없고요. 헌법 79조에 보면 그 사면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서 사면법이라는 게 법률을 정하면 대통령의 권한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사면이 가능하고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 할 수는 있는데 이 헌법 79조의 취지는 어떠한 총칭적인 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거고 사면이라는 거는 국민들에게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하는 것보다 폭넓게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국회가 좀 하루빨리 좀 입법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다.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다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수당의 폭거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 법조에는 좀 과문하지만 헌법에 개별 사건 법률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등의 원칙이라도 하는데 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어야지 한 사람한테 특정한 법은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법 왜곡죄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일반의 국민들은 윤석열도 나쁘지만 조국도 나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근데 조국 대표의 사면도 이 정권에서 해줬잖아요. 차라리 그냥 정치인들을 다 한정해서 모든 사면을 제한한다는 법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계엄 때문에 이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특정 개인을 사실상 이렇게 겨냥해가지고 사실상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는 법을 만든다는 거 이거 자체가 좀 처분적 법률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이게 원포인트로 가능해진다 그러면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모든 법률이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이건 좀 안타까운데 이 사람은 사면해 주자.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어서 사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련의 어떠한 뭐 범죄에 대해서 이거는 좀 사정이 있지 않을까 해서 봐주자라고 해서 국회에서 봐줄 수 있고 이게 이제 윤지호 사건이라고 해서 아하. 그 윤지호 그분이 그 뭐 허위사실 유포를 엄청 하고 갔잖아요. 그 와중에 그 안민석 그분이 뭐 최순실이 뭐 재산이 몇천억이 뭐 스위스에 있을 거다, 뭐 스웨덴에 있을 거다 했는데 최순실 딸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좀 수감이 돼 있고 빚을 못 갚아서 그러한 형국인데 이런 식으로 국회가 한 원포인트에 쏠리면 더 큰 부작용이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네. 사면권은 사실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보완하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입법부가 이를 구조적으로 좀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좀 깨트리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이 정부 관측을 들어서 하고 뭐 삼권 분립이라는 게 굉장히 흐려졌죠. 흐지부지 되고 있는 이 실상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것 같아요. 특히나 그 가장 단적인 예가 아마 민주당의 공소 취소 모임 같은 거일 거예요. 공소 취소라고 하는 건 과문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공소 취소의 사례는 피고인이 돌아가셨을 때나 뭐 진범이 나왔을 때나 그렇게 공소 취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입법부의 107명의 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실체가 있는 사건을 공소를 취소하고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냥 암장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만큼 입법부의 사법부 치배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이 상권 분립이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일부 극렬한 민주당 지지자들이 뉴 노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뉴 노멀의 시대로 가고 있다. 몽키스테의 상권 분립이 벌써 몇백 년 전 아니냐. 지금 미국 트럼프도 관세에 대해서 대법원이 땅땅땅 때리니까 일단은 다른 서명을 했습니다. 이게 상권 분립 견제는 굉장히 견고한 거고요. 이런 뉴 노멀을 칭하자면 이게 어디서부터 왔냐. 사실 전 문재인 정부 때부터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정세균 총리에 대해서 한 여당 대표하던 사람이 국회의장을 하다가 그러다가 총리로 가는 이러한 형국. 그러니까 사법부와 입법부를 너무나 왔다 갔다 그랬어요. 문재인 정부 때 유독 심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장관에 엄청 많이 앉혔습니다. 지금 그게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까지 이어져 오면서 장관들 중에 지금 10명 이상이 10명 정도가 지금 국회의원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입법부와 행정부를 겸직하면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야 우리가 입법부 행정부 장악했으니 사법부를 장악하자. 그러면서 어떠한 사법부도 위원회 형태로 만들어 가던가 혹은 사법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다르게 가던가 대법관을 늘리고 대통령이 대법관에 상당수를 임명하던가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일치로 가는 거죠. 삼권 일치, 일권 체제로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극 체제로 가는 건데 이 뉴 노멀의 시대는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을 했고 이재명 정부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